우리 명리는 음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주의 환경이고 베이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행은 그 사주의 구조예요. 집을 무엇으로 졌느냐, 무엇으로 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세운통변이나 다른 통변을 할 때 갑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큰 기둥만 얘기한 거고 어떻게 이제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천간이 갑이 갑을 만났어요. 얘한테는 비견이죠. 비견은 경쟁의 구도에서 뭐 어떻게 살아요? 나란히 간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50대 100이면 50대 50 나누자. 그래서 출발과 끝이 거의 비스무리해요. 똑같진 않아요. 모든 게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숲을 잃은 나무를 보시면 돼. 숲을 잃은 나무인데 여기다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숲이 많겠죠. 근데 간목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00이면은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우리 이제 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시게 되면 간목은 을목과 달리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목한테도 그 거리 조절하는 게 뭐예요? 금이 되고 뽑아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가 돼요. 토가 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땅 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게 돼요. 그렇죠? 그래야 간목이 올바른 성장해서 간목일간들은 저도 간목이지만 누가 너무 다가와서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간목들 거의 다 보세요. 누가 치대 부대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간목들의 특징이 그래요. 더군다나 사목은 더하겠죠. 오래된 나무에 치고 주변에 큰 나무 밑에 나무들 있는 거 봤어요? 잔잔한 나무들 없어요. 네. 그래서 간목 일간을 볼 때 간목의 성정 그게 있거나 기본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천간으로 나온 비견들은 이거는 경쟁자예요. 만약에 근으로 작용해야겠다 그러면 지지에 하나 정도 1위 그래서 인이 있어야겠죠. 갑의 진정한 뿌리는 인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이벌이고 그 다음에 목은 토가 있어야 돼요. 그쵸? 토가 어디로 있어야 돼요? 지지로 있어야 돼요. 천간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쟁제예요. 그래서 토는 지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견들이 천간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언제 도움이 되겠어요? 살이 왔을 때. 경금이 왔을 때 얘네들이 내 대신 맞아주는 거야. 그러면 연월에 저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내 대신 맞아줄 거신이가 있다. 근데 운에서 경금이 올 때 어떤 일이 현상적으로 뭐예요? 나 대신 집안에 아픈 사람 또 나 대신 또 다른 아픈 사람들 그래서 문병 갈 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천간으로 나오면 딱 그때 하나.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아주 나쁠 때가 언제야? 기토가 왔을 때 내 죄를 먼저 홀라당 가져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천간으로 나올 비견들은 다 라이벌 경쟁자로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뺏어갈 때는 흉이죠. 경금이 와서 극할 때 먼저 내 대신 맞아주죠. 이거는 이제 기려는 표현이 좀 웃기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반, 나쁜 일도 반이라는 게 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비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비거분은 좀 불편한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숲을 이루게 되니 뭐 토가 강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일간과 달리 목일간들은 지지로 토운에 좋아집니다. 토운에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을 봤어요.
겁재죠? 간목한테는 거의 취약합니다. 의리아파하는 게 뭐예요? 경금이죠. 앞에 이렇게 을목이 나와 있으면 나의 관을 뺏어가요. 관을 뺏어간다는 건 뭐예요? 남자 나가면 돈 나가. 그쵸? 되게 집에 남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남자들이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을목한테 이용당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에요.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혼인을 했다.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내가 본방이잖아. 내가 본처잖아.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얘가 본처야. 본처 노릇을 할 수 있어. 내가 거신이고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구조고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어떻게 봐요? 멍청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다니면서 막 이제 조금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을목들은 막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간목은 전체만 보지 잔잔한 거 신경 쓰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얘가 멍청해 보이는 거야. 근데 큰일은 누가 해요? 거의 그래도 얘네들이 큰 거 해요. 앞으로 뭔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직진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을목은 옆에서 간목이 버린 거 주우면 돼. 그럼 돼. 그래서 이 을목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간목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다. 남을 의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결혼 대상이 이렇게 겁재랑 연에서 연이나 월에서 겁재랑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또 스트레스를 줘요. 계속. 만약에 승진을 앞뒀다. 승진을 앞뒀는데 경금에 이렇게 투관되는 운이 왔다. 무슨 뭐 경금에 오는 날. 뭐 경자년 지나갔잖아. 얘가 먼저 가져가 버린다고. 예. 근데 갑신인 일주였다. 그러면 얘가 얘를 통제하죠. 예,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이 을목을 책임져야 될 거고 이거는 결국은 쟁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애 이렇게 겁재 놔두는 경우가 또 시에 놔둘 수가 있죠. 이거 위치는 이제 위치별 해석을 달리하면 돼요. 근데 간목한테 의뢰잖아요. 그럼 이제 끝까지 이제 이거는 내가 또 간목한테 의뢰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내가 이 안에서 이게 내 거잖아, 그렇죠? 해수가 내 생지잖아. 근데 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부목이 안 되려니까 얘한테 붙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평생. 그러니까 이러면 형제간을 내가 맡아야 될 형제간이 있거나 내가 평생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될 형제간이 있거나 자식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겁재로 자식이 결정 나면 좀 관이 없을 때 좀 힘들겠죠. 예, 이제 왜 부모가 죽으라고 해놨는데 자식이 한 입에 털 수 있잖아. 예. 예. 참 그게 그거 뭐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뭐 마지막 것까지 내 것까지 그냥 탁탁탁 긁지 말라고. 좀 남겨놔야 자식도 좀 받아먹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병화를 봤어요. 간목한테 이게 식신이에요. 그러면 이 간목도 전체적이고 얘도 전체적이죠. 얘도 가장 높은 데 머무르죠. 가장 높은 데 떠 있죠. 그러면 간목이 병화를 봤으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일에 가담하는 거야 이거는. 소소하게 디테일한. 그래서 병화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를 비춰주지만 구석구석은 못 비춰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화가 일을 할 간목이 병화를 보면 전체 끌고 가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일은 을목들이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목화통명사주라고 그래. 목화통명.
목화통명이다. 온 천지를 밝힌다 이 소리예요. 온 천지를 밝힌다. 그러면 내가 병화를 쓰고 있다 월에 그러면은 온 집안일도 내가 다 다니면서 하고 막 시키지 않아도 이게 있으면은 어디 가든 내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병화가 신금한테 묶였어. 이렇게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한 곳에 시선이 가버린 거야. 병화가 병화답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갑이 병을 만나게 되면 전체적인 뭐 통솔력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온 집안을 얘가 다 핸들링해요.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지금 젊은 애인데 갑자생에 병인월에 갑신일주예요. 이제 결혼도 하고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인신충을 하면은 이 병화로 갔죠. 병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집안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시가 이제 을해시니까 좀 문제는 조금 있긴 있지만 집안의 전체적인 일을 거의 얘가 처음에 많이 결혼도 잘했고 많이 끌고 가요. 보면은 그게 이제 병화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월의 병화니까 한을 해결했죠. 추운 거. 그 다음에 연애 자수가 있지. 좋아한 거를 해결한 거야. 사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고 지금도 집안에 이렇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런 구조로 가요. 사주가 참 좋은 사주입니다. 요거 빼고요. 그래. 그래서 목화동명 사주들은 더군다나 간목이 병화 보면 목소리들이 커요. 목청이 화통살만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소리 잘 질러요. 빽빽거리고. 근데 이 월에 이렇게 식신을 놔두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고 평상시는 급한 게 없어. 근데 이 병화 있는 사주가 언제 자기 힘을 발휘하겠어요? 살이 왔을 때. 평간이 나타나면 이렇게 일간도 근이 있고 식신도 근이 있죠. 그러면 그 살의 뿌리를 다 뿌리까지 싹 뽑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씨를 안 남긴다고 다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그걸 우리가 식신제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 태어나면서 집안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거야. 보기만은 해죠 얘가. 집안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되게 속전속결이야. 일할 때 그냥 확 가서 해결해버려. 그래서 저도 느긋하게 했다가 살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저는 가만 안 놔둬요. 가서 그냥 뿌리 뽑아버리지. 그 봐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제사룬에 하면은 수술한 찌꺼기가 안 남는 거야. 제사를 할 때 그때 수술하는 거야. 그러면 맹장 뭐 어디 유방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를 싹 걷어내는데 상관 합사룬에 만약에 수술을 하잖아요. 상관 음간들이 합사를 하잖아. 그러면 찌꺼기가 남아. 요 정도는 요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남겨뒀던 게 다음에 재발돼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제사룬에 하시면 그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식신제사. 그래서 식신은 수성이에요. 목숨을 지켜주는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식신이 발달되면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해결돼. 그 다음에 간목이 정화를 봤어요. 이거는 상관이에요. 상관. 천간으로 나오는 이거는 상관은 언어, 뭐 이런 정신적인 거 이런 데 발달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지로 오화로 오면 이거는 실질적인 게 뭔가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5월에 간목의 상관격들 보면 아주 재주 뛰어나요. 뭐 하여튼 뭐 하나 딱 보면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지지에 이렇게 보고 요거 뭐 들어갔네 요거 뭐 들어갔네 벌써 알아.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잖아. 모방의 천재. 요즘은 상관시대예요. 요새가. 그래서 내 거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거기 뭐 하나 딱 얹은 거야. 근데 상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되게 그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는데 특이한 걸 좋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옷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식신을 거의 많이 쓰니까 그냥 편하면 입어 이렇게 막. 좀 옷을 좀 갖춰 입고 하면 좋은데 옷 많습니다. 저 고급 옷들.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하는데 상관들이 만약에 이 옷을 입었다. 그럼 여기다 꽃 하나라도 다 코사지. 내가 어제 코사지 다 버렸어요. 성가셔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 귀찮아서. 나누다 버리시지. 아 그런가? 아, 귀찮더라고 막 그 너무 많아.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무슨 안 해. 성격이 안 해. 근데 이제 상관들은 그런 코사지를 하나 사왔잖아? 그대로 안 해. 거기다가 또 지 멋대로 뭐 하나 이렇게 달아. 뭐 색을 칠하든 그래가지고 시중에 없어야 돼. 근데 하고 딱 나가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저기가 기분 나빠. 그래 다시는 안 입게 돼. 그게 상관들이야. 근데 저도 그 전에 처음에 연희 창관이니까 처음에 그랬지. 누가 똑같은 거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여서 가서 벗어버리고 아우 걔가 입었어 그러고 안 입고 그래서 미스 때 왜 구제품 있잖아요 우리 색깔 특이하잖아 같은 빨간색이라도 구제품만 입어서 청바지 리바이스 구제 이런 거만 그런 거 입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삽니다. 근데 이 간목을 볼 때 우리가 병정화 볼 때요 생목이냐 사목이냐 봐야 되는데 병화를 보면 거의 생목이에요. 정화를 보면 사목적 성향이 있어요. 간목을 볼 때 생사목을 못 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정화를 볼 때 간목이 사목이면 얘가 열로 가야 돼. 열로 가야 화력이 있어야 경금을 재련을 하지 그치? 열로 가고 간목이 이게 만약에 정화가 빛으로 가면은 이거를 우리가 벽가빈정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정회생이야 그럼 빛이잖아. 근데 간목이 5월에 정화가 이렇게 떴어. 이거 3월에 뭐예요? 열이야. 그러면 금운의 대박이야. 이런 경신운이 왔다 그러면 그냥 떼부자 되는 거야. 10년 대운에 왔다 그러면 내가 재주를 갖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경금면 유금 같은 물건을 만드는 거야. 경금 가지고. 그 대박이야. 이게 3억이야. 올해 갑진년 갖고 뭐 3억이라는 인간들 벽갑인정 다 실력 꽝이야. 제가 장담해요. 이거 3억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올해 갑진은 100% 생목이에요. 그러면 3억으로 썼던 사람은 생목운에 망하는 거야. 금으로 목을 쪼개는데 젖은 나무를 쪼개니까 잘 안 쪼개지지. 젖은 나무로 불을 떼니까 불이 안 타지. 그러면 내가 도자기를 구웠어. 도자기가 작품이 잘 나와? 경금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간목이 3억으로 썼던 사람들은 올해 운이 그러니까 경자 신축 이민 개묘 특히 개묘년부터 물 먹은 거야. 왜 이러지? 옛날에는 이게 물건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그 운에 뭐라 그랬어? 그 운에는 내가 가지고 왔던 물건을 만들면 생긴 노하우나 이런 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그런 거 만드는 역할 하면 돼. 그런 애는. 그럼 우리가 뭐 족발 잘 만들면 레시피를 뭐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운에 맞게 살면 돼. 근데 그 운에 안 되는 걸 막 계속 구워. 가마를 자꾸 엎어야 돼. 안 되니까. 운이 그렇다니까. 희한해 그거. 운이 안 좋아지면은 괜히 되던 일도 안 돼. 가다가도 넘어져 죽잖아. 똑같아 이게 인생이.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는 요게 빛으로 가느냐 열로 가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열을 갖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재능 재주를 쓴 거야. 그러면 교수를 치면 얘는 수술 끝내주게 하겠지. 얘는 교수 가르치는 교수 강의.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나 학자로 가면 최고죠. 빛으로 가면.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강의 잘하는 교수 있고 물건은 잘 만드는데 책 좀 쓰려면 아이고 나 못 써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다른 거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봤어요. 그리고 진짜 간목이 연월에 상관이 이렇게 여자가 났다. 연월이든 연이든 월이든 있다 그러면 일단 결혼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이미 경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항상 그런 걸 머리에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연상관 월상관은 부모 말 안 들어. 부모가 야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아이고 대시오. 그리고 저기 상관이니까 뭐야 어려서 좀 한 2% 부족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야.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는 거야. 그 자기 발등 쪄. 여자는 연상관 나온 게 별로 안 좋아. 연월에 나온 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상관 폐인을 했거나 재성이 조절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재성이 조절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간목이 정축월이야. 그러면 이미 재성이 정화의 힘을 쫙 빼버렸잖아. 그러면은 상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거는 남편을 극하는 게 아니고 애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교 알죠? 애교 해봤어요? 해본 지 오래됐어요? 이게 애교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정유생인데 간목이 이렇게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김이대운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상관이 완전히 귀토에 빨려버리잖아. 회절되지 빛이. 그러면은 상관짓은 저는 이거 새를 모으는 데 가는 거지. 얘가 이거를 깨는 데로 안 간다고. 관심이 없어. 이쪽은 내가 늙었기도 했지만. 혹시 그럼 미토에 있는 정화는 이렇게 미토에 힘을 받았지. 근데 얘는 이게 아니고 뭐 다른 거 있으면 얘 힘들지. 근데 이거 내 신경 안 쓰잖아. 이거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못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이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상관이 왔을 땐 이렇게 재성이 왕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간목의 상관을 보고 있는데 이게 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얘가 그냥 빛으로 가버리잖아. 이거는 언어적인 거, 뭐 말하는 게 이쁘고 뭐 정신적으로 승화되고 다 이런 거예요. 빛으로 가면 거의 다 정신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돌을 아십니까? 줘요. 도 닦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쓰잘데없는 돌을 왜 이렇게 닦았어? 닦지도 못하면서. 이거 도 닦으러 돌아다녔잖아. 이게 빛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열로 가면, 우리가 이걸 아세요? 정화가 열로 가면 기본이 금을 녹이려고 그래. 금. 정화는 기본이 금을 녹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만약에 열로 갔으면 참 골치 아픈 인생이 됐겠지. 어릴 때부터 나 이성 문제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팠을 거야 이거. 그래서 빛으로 가느냐 열로 가느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무토로 봐요. 간목 입장에서 무토로 보면 이건 편제예요, 그쵸? 천간으로 나오는 그 편제 있잖아. 이거는 역마로 보시면 돼. 역마성이 강하다. 한 곳에 가만히 못 붙어 있어. 돌아다녀야 돼.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를 보게 되면 내가 큰 나무가, 그쵸? 자기 영역도 크게 넓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이죠? 둘이. 근데 무토 입장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토 입장에 간목을 봤다는 거는 자기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무토라는 산에는 간목을 심었느냐 을목을 심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무토가 을목을 봤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뭐예요? 놀이공원 같은 거야. 우리가 무토를 꼭 산으로만 보지 마세요. 넓은 대지도 무토를 보면 돼. 그럼 을목을 심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갈대 같은 거 춘천만가처럼 다 그 무토예요. 순천만에 갈대 심은 거. 갈대가 무수하게 멀리 퍼져 있는 거는 간목으로 보시라고. 간목으로 보시. 굴락 올리는 거 그것도 간목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무토에 을목을 심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재를. 근데 간목을 심었다 무토에 그러면 저 국립공원 같은 거야. 저기 설악산 뭐 이런데 뭐 이런 큰 산에 있는 소나무 주목 같은 거야. 그러면 되게 무토로 보면 간목이 사목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큰 몇백 년 된 산에 소나무 우리가 앉잖아. 앉으면서 괜히 마음이 포근하죠. 언제 한번 태백산 한번 같이 갑시다. 주목을 보면 진짜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1000년이 넘은 주목들이 아직도 서 있어. 속이 다 뼈가지고. 늙으면 나무도 속 비는 거 알죠? 자기를 다 헌신한 거지.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 안에 그 고요. 그거를 한번 즐기러 가봐야 돼. 겨울에 갑시다. 이제 올겨울에. 멋져요 진짜. 눈물이 나요. 눈물 안 나면 인간도 아니요. 인생을 잘못 산 거야 그건 진짜. 그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와 보면 그게 정신적으로 나랑 교감한 거야.
그게 사목이에요. 그게 사목. 근데 병화가 없어. 만약에 이게 간목이 이렇게 무토를 봤는데 사주에 병화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산이야? 인적이 없는 거야. 해 뜨는 않은 산 높은데 누가 가? 아이고 지나다니다 보면요. 구봉대산 이런데 구봉대산은 그래도 괜찮아. 저기 충청도 그쪽으로 쭉 가면은 산이 그냥 바위 너무너무 높은 산인데 보기만 해도 무서워. 산 높은 데 가보세요. 혼자 있어봐요. 무서워요. 그게 병화가 없을 때야. 그래서 일단은 병화 어떤 일가에든 병화가 들어갔다는 건 개발지야. 개발 가능지야. 병화가 없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산이야. 병화 없는 분 많죠? 잘난 척 해야지 또. 개발 아직 안 됐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무토는 우리가 볼 때 사주에 간목을 받느냐 을목을 받느냐 따라지고 병화가 있으면 사람이 꼬이는 곳이고 병화가 없다 그러면은 고독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가 있어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무토일간 즉 간목일간이 병화 있고 무토 있다. 그러면 그냥 재밌게 산다. 제가 무토 때문에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참 즐겁게 지냈던 편제 맞아. 아주 이건 무슨 뭐야 그거 영마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 엄청 돌아다녔네.